자산 2조 원 재벌 회장. 그가 새벽 2시 편의점 야간 알바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26살 예비 며느리 김수아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가난한 집안 출신, 학력도 변변찮은 이 여자가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14일간의 잠입 끝에 회장이 목격한 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한 푼이 아까운 처지에 할머니에게 자기 돈으로 라면을 사주는 며느리, 집세도 밀린 상황에서 노숙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며느리,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며느리. 결국 한 달 뒤 이 오만한 재벌 회장은 길거리에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는 회장을 무릎 꿇게 만든 며느리의 비밀. 도대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건강과 재물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구름을 뚫을 듯 솟은 강상그룹 본사 빌딩. 그 최상층 회장실에서 70평생을 오직 사업 하나로만 일궈온 장인수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회장의 눈앞에는 아들 장우진이 혼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수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여자 데려오지도 마.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조사해온 김수아의 프로필 사진과 신상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26살 변두리 원룸 총거주, 대학 중퇴, 현재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회장은 그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런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우진아, 정신 차려. 재산 노리는 게 뻔하잖아. 아버지는 수아를 모르시잖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만날 필요 없어. 이 자료만 봐도 다 보여. 학력도 변변찮고 집안 배경도 전무하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학력이랑 돈이 사람의 전부예요? 수아는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착해? 그게 다 연기일 수도 있지. 우진아, 세상 사람들 다 착한 줄 알아? 아버지는 평생 사람 보면서 살았어. 저런 여자들 수도 없이 봤다고.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손을 휘저으며 아들을 내쫓았죠. 나가. 다시는 그 여자 애기 꺼내지 마.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아들이 떠난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자신이 평생 일궈온 이 제국을 믿을 수 없는 여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김수아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회장의 눈에는 그저 계산적인 여자로만 보였어요. 비서실장 불러.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예, 회장님. 김수아 신상 다시 확인해. 하루 일과 만나는 사람들, 돈 쓰는 패턴까지 전부 다. 이미 조사 완료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해. 난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그 여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편의점 야간 알바로 위장 취업하겠어. 그 여자 옆에서 직접 지켜보는 거야. 비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70세 연세에 야간 알바를 하신다고요? 나이가 문제냐? 난 아직 건강해. 그리고 그 여자는 날 본 적이 없어. 우진이가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았으니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김수아를 데려오려 했지만 회장이 매번 거절했죠. 덕분에 김수아는 회장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만약 신원이 탄로나면 탄로 날 리 없어. 그냥 평범한 노인네로 위장하면 돼. 낡은 옷 입고 허름하게 꾸미면 아무도 모를 거야. 비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편의점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밤새 서서 일해야 하고 무거운 물건도 나르고. 괜찮아. 며칠만 버티면 돼. 그 여자의 본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야. 회장님, 내일 당장 준비해. 편의점 점주한테 연락해서 자리 하나 만들라고. 돈은 얼마든지 줘도 돼. 비서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김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순수해 보이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아들을 속이는 교묘한 연기는 아닐까? 반드시 밝혀낼 거다. 그리고 우진이 눈을 뜨게 해주겠어. 다음 날 비서는 보고했습니다. 편의점 점주와 얘기 끝났습니다. 야간 알바 자리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마침 사람이 부족하다며 바로 오케이 하더군요. 좋아. 언제부터 시작하지? 내일 밤부터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평생 수천억짜리 계약 앞에서도 안 떨었던 사람이야. 편의점 알바쯤이야.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그리고 결국 무릎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신분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70평생 쌓아온 회장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사흘 후 밤 11시 서울 변두리 주택가에 자리한 24시 편의점 앞에 한 노인이 섰습니다. 낡고 헐렁한 회색 작업복 점퍼, 때 묻은 면바지, 구겨진 체크 셔츠, 허리가 굽은 듯 구부정한 자세에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얼굴에는 인위적으로 그린 듯한 잔주름이 더해졌고 은발은 일부러 흐트러뜨려 놓았죠. 그는 장인수 회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을 때 회장은 소름이 돋았어요. 평생 고급 양복만 입고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될 수 있다니. 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요.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경쾌한 벨소리와 함께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점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철수 씨 맞으시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 비서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나이에 야간 일 하시려니 힘드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일 많이 해봤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일부러 낮고 힘없이 만들었습니다. 점주는 안쓰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야간 알바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요. 어르신이라도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시면 돼요. 수아가 다 알려줄 거예요. 수아? 김수아.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수아 씨가 언제 옵니까? 곧 올 겁니다. 11시 반 교대거든요. 회장은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어요. 음료수 냉장고, 과자 진열대, 라면 코너, 그리고 작은 카운터. 이게 전부였죠. 자신이 소유한 빌딩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점주가 낡은 앞치마를 건넸어요.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여기 편의점 일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여자. 26살 김수아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가 실물로 눈앞에 서 있었죠.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깨끗하게 다린 편의점 유니폼, 밝은 미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알바생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수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점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응, 박철수 씨.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 수아야, 잘 좀 알려줘. 김수아는 회장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김수아예요. 잘 부탁드려요. 회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사진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맑았어요. 너무 맑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게 다 연기겠지. 속지 말자. 회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점주가 자리를 떴고 이제 편의점에는 회장과 김수아 둘만 남았어요. 김수아는 친절하게 업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일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산대 사용법부터. 그녀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회장이 실수할 때마다 웃으며 다시 가르쳐줬죠. 하지만 회장은 그 친절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손님한테는 다들 친절하지.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김수아는 능숙하게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표정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지만 손님에게는 여전히 미소를 보였죠. 손님이 나간 후 김수아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긴 밤이 될 것 같네요. 회장은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약간 마른 체격, 손등에 작은 상처들,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김수아는 회장에게 재고 정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이 박스들 창고로 옮겨야 하는데 무거우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회장은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허리에 통증이 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죠. 평생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던 회장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매일 하는 일이구나. 회장은 이를 악물고 박스를 날랐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새벽 2시, 김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힘드시면 좀 쉬세요. 의자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육체적 고통인가. 김수아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와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야간엔 커피 없으면 못 버텨요. 회장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김수아의 손도 따뜻했죠. 이것도 계산된 친절일까? 회장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자가 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생각보다 훨씬 고되다는 것.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첫 번째 밤 근무가 끝나가고 있었죠. 그는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장인수 회장은 여전히 김수아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죠. 출근, 재고 정리, 손님 응대, 청소, 퇴근.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죠.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손에는 작은 동전 지갑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셨어요. 가장 싼 컵라면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셨죠.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가 마침내 결심한 듯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김수아가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응, 이거 얼마니? 1,800원이에요.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전들을 하나하나 꺼내 계산대 위에 놓으셨어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수아는 조용히 기다렸죠. 동전을 다 세어보니 1,600원이었습니다. 200원이 부족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하신 거였죠. 아이고, 미안해요. 돈이 좀 모자라네. 다음에 올게요. 할머니가 라면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아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수 없지. 돈도 안 되는데. 어머니, 밤에 굶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김수아는 자신의 지갑에서 200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컵라면을 건넸죠.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나가셨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거야. 회장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숙취의 소재와 물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어요. 청년이 카드를 꺼내더니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혹시 외상 가능할까요? 카드가 막혀서 내일 꼭 갚을게요. 김수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외상은 규정상 안 돼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청년이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아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계산할게요. 제 돈으로요.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숙취의 소재 없으면 힘드실 텐데. 김수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결제했죠. 청년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회장은 김수아의 지갑을 힐끔 봤습니다. 얇았어요. 돈이 거의 없어 보였죠. 그런데도 남을 도왔습니다. 회장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고 망설임도 없었죠. 계산된 친절이라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노숙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텁수룩한 수염.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컵라면 코너를 바라봤죠. 김수아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남성은 머뭇거렸어요. 저 따뜻한 물만 좀. 김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건넸어요. 드세요. 아니,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폐기 처리될 거예요. 그냥 버려질 거니까 드세요.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확인했거든요.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었어요. 김수아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폐기 상품이 아니었죠. 그 비용은 김수아의 급여에서 깎일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알면서도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남성이 나간 후 회장은 김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이건 뭘까?
이 떨림은 뭔가. 그날 새벽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수아가 회장에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멈춰섰죠. 자신이 뭘 본 걸까? 김수아라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정말로 돈을 노리는 기회주의자일까? 아니면, 아니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더 지켜봐야 해. 회장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째였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수아의 선행들은 계속됐죠. 매일 밤 그녀는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저게 다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은 아닐까? 회장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짜 시험대가 찾아왔어요.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겼어요. 남성은 맥주 코너로 가더니 한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박스를 던지듯 내려놨죠. 쾅! 김수아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바코드를 찍었어요. 28,000원입니다. 뭐,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너희 바가지 씌우는 거 아냐? 남성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돌아봤어요. 회장도 긴장했죠. 하지만 김수아는 목소리 톤을 낮추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손님, 가격표가 여기 붙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반말해? 사장 불러. 당장. 남성이 계산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김수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회장은 당장이라도 개입하고 싶었죠. 하지만 김수아가 작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손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소리 지르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야, 이 계집애가 진짜. 너 오늘 죽고 싶어? 남성이 김수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님, 그만하십시오. 이건 폭행입니다. 뭐야, 이 늙은이는? 비켜. 남성이 회장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렸어요. 70평생 남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김수아가 재빨리 회장을 붙잡았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김수아는 회장을 일으켜 세우고는 진상 손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CCTV에 다 찍혔어요.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김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남성은 욕설을 퍼부으며 편의점을 나갔죠. 편의점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수아는 회장을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어요. 아저씨, 다치신 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회장은 김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노인인 자신을 먼저 챙겼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무섭지 않았나? 무섭죠. 근데 여기서 일하면 이런 일 가끔 있어요. 익숙해져요. 김수아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회장의 마음속 의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이미 먹은 도시락을 환불해달라는 거였어요. 맛이 없었어요. 환불해주세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미 개봉하신 제품은 규정상 환불이 어려워요. 뭐, 맛없는 걸 팔아놓고 환불도 안 해줘? 사장 불러. 사장님께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김수아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침착했죠. 손님은 한참을 따졌지만 결국 포기하고 나갔어요. 회장은 감탄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대처 능력이라니. 평범한 알바생이 아니었어요. 삶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었죠. 새벽 3시 편의점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아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아 씨,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3년쯤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김수아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힘들죠. 근데 살려면 해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회장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자신은 평생 선택지가 넘쳐났죠. 하지만 이 여자는 선택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남들을 그렇게 도와주세요? 자기 형편도 어려우실 텐데. 김수아는 미소 지었어요. 아저씨,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죠.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날 밤 회장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이 여자를 의심했던 게 나의 오만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진짜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김수아의 선행은 계속됐죠. 매일 밤 그녀는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회장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위험한 결정을 내렸죠. 김수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직원 휴게실로 갔어요. 그녀의 사물함 앞에 섰죠.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번호 자물쇠였죠. 사물함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낡은 가방, 여벌옷,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힘들어도 웃자. 누군가에게는 내 미소가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5월 3일. 오늘 할머니께 라면 드렸다. 2,000원. 내 급여에서 마이너스 2,000원. 그래도 할머니가 웃으시니까 괜찮아. 5월 7일. 외상 갚으러 온 청년. 1,000원 더 보태서 돌려드렸다. 힘내라고. 마이너스 3,000원.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5월 12일. 폐기 도시락 노숙자분께 드렸다. 아직 유통기한 이틀 남았지만 괜찮다. 못 드시는 것보다 낫지. 마이너스 4,000원. 수첩에는 수십 개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녀가 도운 사람들, 그녀가 부담한 비용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선행을 기록하고 있었죠.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서 회장은 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피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난 이 여자를 의심했어. 욕심 많고 계산적인 여자라고 판단했지.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 다음 날 밤 회장은 교대 시간을 이용해 편의점 주변을 탐문하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옆 건물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편의점 알바하는 젊은 아가씨 아세요? 수아? 그럼요, 알죠. 착한 애예요.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착한데요? 우리 경비들한테 매일 커피 사다 줘요. 자기 돈으로요. 밤에 추우니까 따뜻한 거 마시라고. 돈을 받나요? 아니요, 그냥 줘요. 우리가 사양해도 꼭 사다 주더라고. 참 기특한 애예요.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할머니 한 분이 가게를 지키고 계셨죠. 혹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수아라는 아가씨 아세요? 수아? 그럼요. 그 애 정말 기특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동네 독거노인들 챙기는 거 다 수아가 해요.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약 타러 병원도 같이 가고. 혼자서요. 혼자서요? 네. 돈도 없으면서 남 먼저 챙기는 애예요. 요즘 그런 젊은이들 어디 있어요? 복 받을 거예요. 그 애는. 회장은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수아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그 친절 뒤에 감춰진 희생을. 그녀는 집세도 밀린 상황이었어요. 비서가 조사한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었죠. 월세 30만 원, 2달 연체. 자신도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을 도왔어요. 교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장은 몰래 김수아를 따라갔어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김수아는 편의점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은 멀찍이서 지켜봤죠. 골목 구석에 노숙자 2명이 있었습니다. 김수아는 그들에게 다가가 봉지를 건넸어요. 안에는 도시락과 김밥이 들어 있었죠. 따뜻하게 드세요. 내일도 가져올게요. 노숙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아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어요. 회장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죠. 그녀는 매일 밤 이 일을 반복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회장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0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난 얼마나 오만했던 건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학벌로, 집안으로 가치를 매겼지. 하지만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어.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진짜 귀한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김수아. 그녀야말로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 그날 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밝혀야 한다고.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보름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이제 확신하고 있었어요. 김수아는 진짜였죠. 하지만 그 확신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편의점에는 회장과 김수아, 그리고 몇 명의 손님만 있었죠. 젊은 엄마가 5살쯤 되어 보이는 딸과 함께 과자를 고르고 있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죠.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 엎드려. 강도의 목소리가 편의점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70평생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김수아도 창백해졌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강도가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칼을 김수아에게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빨리 안 열어? 죽고 싶어? 지금 열게요. 김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를 열었습니다. 강도가 돈을 긁어 담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한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엄마가 딸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죠. 시끄러워. 닥쳐.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김수아가 나섰습니다. 저기요. 돈은 다 가져가도 되니까. 아이들은 내보내주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강도가 김수아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회장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수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죠. 명령이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아이는 무서워하잖아요. 그냥 내보내주세요. 미쳤어? 너 죽고 싶냐? 제가 대신 인질로 있을게요. 엄마랑 아이는 보내주세요. 김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강도는 잠시 망설였죠. 알았어. 저 애들은 나가. 근데 너는 여기 있어. 엄마가 딸을 안고 황급히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학생도 뒤따라 나갔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회장, 김수아, 그리고 강도뿐이었죠. 회장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어요. 하지만 강도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 새끼가 전화했어? 강도가 회장에게 달려들었어요. 칼이 번쩍였죠.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요. 김수아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강도와 회장 사이에 몸을 던졌죠. 찰칵. 둔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수아가 비틀거렸어요. 그녀의 왼팔에서 피가 흘렀죠. 칼에 베인 겁니다. 수아야. 회장이 외쳤습니다. 김수아는 휘청거렸지만 여전히 회장 앞을 막고 섰어요. 아저씨는 다치시면 안 돼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김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회장은 정신이 아찔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한 겁니다. 아마 밖으로 나간 엄마였을 거예요. 제기랄. 강도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곧 강도는 체포됐죠. 회장은 피 흘리는 김수아를 붙잡았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괜찮냐고. 괜찮아요. 아저씨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김수아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려 했어요. 회장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수아를 들것에 눕혔어요.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제발. 회장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친 이 여자,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이 여자, 그녀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야.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칼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안정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밝혀야 한다. 내 정체를, 내 잘못을. 김수아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가 팔에 감겨 있었어요. 회장이 다가갔죠. 수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저씨는 안 다치셨죠? 나는 괜찮아요. 자네가 날 지켜줘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아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저씨 같은 분은 지켜드려야죠. 회장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 같은 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여자는 자신을 평범한 노인 알바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지켜줬죠.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내일, 내일 모든 걸 밝히겠어. 그리고 용서를 빌겠어.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수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을 지키던 그 모습, 아파하면서도 자신을 걱정하던 그 눈빛. 회장은 평생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희생. 김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회장은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진짜 귀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를.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김수아는 붕대를 감고 편의점에 나왔어요. 회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놀라 달려갔죠. 수아 씨, 아직 쉬셔야죠. 왜 나오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못하면 월세를 못 내요. 김수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다쳐서도 일을 나와야 하는 이 가혹한 현실을.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밝혀야 할 때였죠. 수아 씨, 잠깐만 얘기 좀 하죠. 네, 무슨 일이세요? 회장은 김수아를 편의점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편의점 앞 작은 벤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곳에 앉았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수아 씨, 저는 사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 장인수, 김수아에게 건넸어요. 김수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저는 박철수가 아닙니다. 장인수예요. 강상그룹 회장이죠. 뭐라고요? 김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우진이 아버지입니다. 장우진, 우리 아들이 사귀는 분이 당신이죠. 김수아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어요. 회장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김수아는 손을 뿌리쳤죠. 그럼 지난 2주 동안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정말로 우진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 건지 확인하려고. 김수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김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대했어요. 아저씨가, 아니, 회장님이 힘드실까봐 걱정했고, 챙겼고, 목숨 걸고 지켜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시험이었다고요? 김수아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아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요.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잘못했어요.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재벌 회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어요. 욕심 많은 여자라고, 우진이 재산을 노린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내가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 만난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학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제가 창피합니다. 회장님, 이 2주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자신도 배고픈데 할머니에게 라면을 사주는 걸 봤죠. 집세가 밀렸는데도 노숙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칼 앞에 섰던 걸 봤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수아도 울고 있었죠. 진짜 부자는 당신이었어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만하세요. 제발. 우진이는 옳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우진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발. 우진이를 버리지는 마세요. 이 아비는 용서 못해도 좋으니. 김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배신감, 상처, 분노, 그리고 이해. 회장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걱정되기에 그랬겠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김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수아 씨, 제발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김수아는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은 채 머물렀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오만했던 자신, 편견으로 가득했던 자신, 진짜 가치를 몰랐던 자신. 한참이 지나서야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죠.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김수아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은 회장에게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김수아는 연락을 받지 않았죠. 회장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던 걸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 장우진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수아가 만나겠대요.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그날 저녁 강상그룹 본사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나눔의 날 행사였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무료 급식소가 차려졌어요. 따뜻한 음식이 준비됐고 지역 독거노인들과 노숙자들이 초대됐죠. 이 모든 건 김수아의 제안이었습니다. 회장님, 용서는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전 김수아가 전화로 말했었죠. 화려한 결혼식은 싫어요. 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습니다. 행사장 중심에 김수아가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노인들을 챙기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옆에는 아들 장우진이 서 있었죠. 아버지, 이제 아셨죠? 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 내가 옳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덕분에 아버지도 변하셨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많은 것을 바꿨어요. 회사 로비 한쪽을 무료 급식소로 만들었고 직원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했죠.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세상을 좁게 봤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수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국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드세요. 오늘 메뉴 제가 직접 정했어요. 고맙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나? 김수아는 수줍게 웃었어요.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천천히 하게. 내가 기다리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나눔의 날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돌아갔죠.
회장은 텅 빈 로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 진리를 알려준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김수아가 도왔던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만났던 할머니들도 왔고 노숙자였던 분들도 깨끗한 옷을 입고 참석했죠. 모두가 김수아를 축복했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섰어요. 그의 축사는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과 결혼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수아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수아는 눈물을 흘렸죠. 장우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수아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김수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깊게 포옹했죠. 고맙다, 딸아.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김수아도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날 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죠. 진짜 아름다운 건 저 불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변두리에 있던 그 편의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산 나눔 편의점이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줬죠. 김수아의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회장은 가끔 그 편의점을 찾았어요.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죠. 당당하게 들어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어려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내가 배웠거든요.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요.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상그룹은 여전히 성장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윤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었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수아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회장의 스승이자 동반자였죠. 회장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김수아를 계속 의심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진짜 보석을 놓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죠. 그리고 변했어요.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내가 내게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력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었어요.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